자, 오늘은 또 단타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또 좀 좋은 소식을 좀 들려드리자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게 나스닥 100 지수이고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게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예요. 보니까 어떤가요? 뭐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나스닥 100 지수나 거의 똑같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연내 3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구독자방에도 올려드렸다시피 현재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최대 2회 많아봐야 1.8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2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최대 연 2회 정도라는 것이죠.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린 거냐면 보시다시피 3회예요.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크게 떨어졌었지만 이렇게 떨어졌던 주된 이유가 원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정도는 25bp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뭐 이제 시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3회라고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충격을 받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연 2회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라든지 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그나마 진정을 보이면서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연 3회로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다시 지지부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7월 언제였죠? 7월 29일인가 그럴 거예요. 보시면 7월 29일 날 금리 동결 가능성이 63%인데 이게 되게 안정적인 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7월 29일 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올해 금리 인상이 2회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죠? 연 1회로 줄여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좀 더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랑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될 7월 2일 날 발표하게 될 고용지표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용지표를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지금 보시다시피 뜨거운 민간 고용의 금리 인상 프라이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약세를 띈다는 건 국채가 약세를 띈다는 부분들인데 고용이 좋아지게 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결과를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렸었지만 보시면 예측치에 비해서 결과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이 너무나도 좋게 나와준 거예요. 고용이 좋아지게 되면 소비가 증진됨에 따라서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죠. 고용 자체가 좋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7월 초에 발표하게 될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보게 되면 6월 25일 내일이죠. 내일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결국 이 지표도 이제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상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일이랑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는 뭐가 있죠?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7월달 FOMC 앞두고 지표는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투자 전략에 비춰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일단은 주마다 중요한 일정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올라 상승하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위치에서 이런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간에 매 주마다 발표를 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한 개별적인 악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박스권 행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결국에는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코인들이 움직이나요? 메이저 쪽으로 움직여야지만 메이저가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메이저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이 돈들이 메이저가 아니라 바로 알트코인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최소한의 한 달 정도는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주요 메이저 코인들을 매수할 게 아니라 단타로 보시면서 알트코인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알트코인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타점을 한번 잡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메이저 코인들이 조금이라도 상승이 나와줘야 그 다음부터 에어로드론 파이낸스가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또 뭐가 발표가 되죠? 내일은 또 PC가 발표가 되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좀 잡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위치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위치긴 하거든요. 자, 이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자, 보시면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있죠.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근거를 대보라 했을 때는 이평선들이 모두 정비할 형태를 띠면서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위치는 어디냐면, 보통 이렇게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들은 보통 이렇게 이평선들을 모두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탈을 하고 나서 이게 상승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위치를 되게 좋아해요. 한 차례 물량을 털어내고 개인의 물량을 털어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받쳐주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자, 지금 솔스티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떻게 됐나요? 완벽하게 모든 이평선들을 다 이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등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차트가 똑같은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코인의 선정 방법이라는 게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 선정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이런 자리들을 제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아하는 자리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또 시장 변동성에 강하게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이슈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에 저는 항상 답변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항상 그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하자. 매수 자리가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 자리는 기본적으로 얼마에 오냐라고 대답을 해드리기보다는 한 차례 다시 한 번 더 이탈을 해줘야 되고요. 이평선이 수렴하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했을 때 진입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이평선의 기준은 이 빨간색 선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빨간 색깔 선은요, 15분 봉상 200일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검은 색깔 선이 빨간 색깔 선이라고 해볼게요. 자, 241선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똑바로 일자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빨간 색깔 선이 241선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큰 변동성을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돌파한 순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구독자방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 종목도 볼 건데, 일단은 제가 구독자방 안에서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영상을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 타점을 놓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 정도에, 아니면 오늘 저녁이나 새벽 정도에 아침이나 이렇게 돌파를 해가지고 자리가 나왔어요. 근데 올라가 버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내가 한눈판 사이에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만 계속 쭉쭉 지켜볼 수 있는 상황들은 또 아니잖아요. 전업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충분히 매매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전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을 구독자방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인 방송이다 보니까 코인을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이 매매 방법은 똑같이 주식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다 구독자분들이 인증을 해주신 거고요. 최근에 LTC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상승 초입구 구간에서 나갔었고, 또 상승을 보이면서 단타. 제가 하는 단타는요, 이제 스윙 관점으로 해서 추천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단타가 뭐냐면, 하루 당일에 내가 매수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급등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로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샘CNS, LTC, 되게 PSK도 최근에 드렸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는 스윙 종목으로 해서 드렸었죠. 몇 퍼센트 올랐어요? 190만원대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더라면 300만원까지 50% 넘게 급등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나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도 인증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이번 달만 하셔가지고 소액으로 하시든 얼마를 하시든 간에 40%, 75%,
뭐 40%대 이런 식으로 수익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주식도 같이 해드리고 있고 코인도 같이 겸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도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단타는 매일매일 거의 나갑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에어드론 파이낸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솔스티스 같은 경우도 타점이 왔다가 지금 급등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위쪽도 거의 열려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오늘만 할 게 아니라 내일도 자리가 분명히 또 나오거든요.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줄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50일선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분 봉상 50일선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떨어졌다가 횡보했다가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가 이탈하는 흐름들이 또 나와줘요. 그리고 나서 50일선 자 50일선 그리고 현재 돌파를 해줄 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흐름이 그대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좀 떨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다른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한 번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우리가 안 볼 게 아닙니다. 최근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최근 어찌됐든 최근에 강세였던 종목이 뭐였어요? 스페이스 아이디였잖아요. 그쵸? 한 번 올라갔던 것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주도 종목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들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거래대금을 받쳐주는 이런 코인들로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것들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모멘텀도 보시면 어때요? 저희가 아까 봤었던 자 솔스티스랑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평선 라인들을 모두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순간부터 급등. 그렇죠.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이탈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 뭐예요? 이평선이 모두 이격이 모두 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솔스티스도 이평선이 수렴되고 나서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멘텀도 이제서야 올라온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딱 요 시점과 가깝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수평선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수렴된 형태가 나와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때 이때 285원 요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285원이라고 해서 지금 매수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다. 내려올 겁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흐름들이 보일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WE도 비슷한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평선이 수렴된 형태를 띄워줘야 된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또 테스트가 필요하게 돼요. 한 번에 돌파하기 직전이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완벽하게 다시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이면서 돌파를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 그때 매수에 들어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멘텀이랑 AWE 자, 이 정도 에어드론 파이낸스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제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자리가 나왔을 때 영상 바로바로 또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